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409년 명령락 7년 성균 학관에게 생도를 정밀하게 시험치도록 명하다. 학록 송승전을 불러 말하기를 일찍이 경서를 고강하여 그 통한 것을 쓰고 이름을 갖추어 계문하라. 내가 장차 세후의 진사 생원을 광년루에 기재시켜 농관 재상과 대은으로 하여금 정밀하게 고강하여 만일 계문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행수관으로부터 종말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인제가 예전만 못한 것을 단식하여 사문을 진기시키려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하윤등과 의흥부 당상을 불러 편전에서 정사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하윤 등 세 사람에게 초피 50령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지사 여원사 이자영에게 4차 진언마 700피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납향제를 지내고 사냥한 새를 종류에 올리는 것을 상례로 삼도록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마도 객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의 7인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인신의 죄는 불충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불충한 죄는 마땅히 천토를 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전 성현의 훈전이고 또 전하께서 일찍이 감개하신 것입니다. 전일에 정부 공신 대간 백간이 이것을 가지고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여 난적의 당으로 하여금 성명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들이 통심해야 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영명용지한 작품으로 오직 난적을 주토하는 거조에 있었으면 고식의 은혜로 결단하지 못하시고 다만 외방에 안치하셨으니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한스럽게 여깁니다. 역적 민누구 민무질 윤록 유기 조희민 강사덕 이빈 등은 벼슬이 달관에 이르러 혹은 일찍이 병권을 잡고 혹은 일찍이 방면을 전제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쓰는 것이 크고 권세를 베풀던 것이 마음대로였었는데 지금 머리를 보존하고 밖에 늘어 있으니 어찌 앙앙하여 검장의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만일 불우의 변이 있으면 중간에서 일어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오늘의 고지식이니 후일의 쓸데없는 후회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길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극형에 처하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사헌부에서 다시 상소하여 이저의 죄를 논하고 변방에 안치하여 종말을 회수하고 왕래하는 사람을 금절시켜 그 악을 징계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평주 등지의 국둔전과 호급둔전을 회복시키고 군비 농사 하급 이외의 일체 자벽을 폐지토록 하다. 둔전을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조화정승 성생린이 병이 있어 이를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사인 신계를 불러 전교하기를 무릇 기밀에 관한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품을 받아 시행하라 하고 또 신계에게 이르기를 각사의 진언한 것을 속히 보고 행할 만한 사목을 조목조목 올려라. 그 중에는 둔전을 복립하는 일이 가장 선무이니 만일 둔전을 회복하게 되면 무릇 백성을 부리는 일은 모두 정파하고 오로지 농사만 힘쓰게 하라 하였다. 신계가 말하기를 진언한 것은 지금 이미 다 보았으나 정승이 병이 있기 때문에 즉시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주, 배주, 강음, 예산, 음죽의 혁파했던 국둔전을 다시 복립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곧 행위하였고
포급 둔전에 대해서는 이미 조령이 있었으니 만일 정파한다는 명령이 없을 것 같으면 자연히 거행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의정부에 명하기를 지금 궁국의 일이 번다 하니 무비와 권능, 흥학 등의 일을 제외한 공사, 토목 등 잡역은 일체 모두 정파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달이 귀성의 북쪽에 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부잣집의 곡식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용에 충당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부자 사람이 저축하고 있는 곡식을 본 후의 인구를 계산하여 적으면 200석 많으면 300석을 적당하게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 잡곡은 관에서 그 수량을 기록하여 그대로 그 집에 두고 만일 국가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면 관에서 값을 주고 공용에 충당하고 일이 없으면 도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제주 자재의 자원 시위를 허락하고 민간의 말 2,000피를 육지로 내오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자재로서 시위를 자원하는 자는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 민간의 마필은 탈만한 것을 가려서 2,000피를 한도로 하여 육지로 내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직 김인부에게 오차의 진엄마 700피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경차관 한옹이 산성 보수 등 편민 사의를 올리다. 두어 조목을 올렸다.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봄에 창고에 묵은 콩을 내주고 가을에 가서 새 콩으로 거두며 공아의 마료에 있어서도 묵은 콩을 사용케 하소서. 또 높고 험한 산성에 물이 있는 곳은 매양 농사 틈을 당하여 수축하게 하되 3년으로 하나고 또 백성들이 쌀을 바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니 면포를 거두는 밭에는 쌀로 거두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편민은 백성들을 편케 할 계책이고 마료는 말의 사료를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농시를 전사시로 고쳐 예조에 소속시키고 봉상시를 전농시로 고쳐 호조에 소속시키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일인데 전적으로 관장하는 관원이 없고 다른 관원으로 겸임하는 것이 의에 미안할 뿐 아니라 전농시로 제사를 공봉하는 것이 이름에 맞지 않는다 하고 여겨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농시를 고쳐 전사시로 하여 예조에 소속시켜 자성, 거창, 변두를 맡게 하고 제복, 악기, 희생, 재계 등의 일을 겸해 맡게 하며 봉상시를 고쳐 전농시로 하여 호조에 소속시켜 적전을 경작하여 자성, 거창의 준비를 맡게 하고 권능은 둔전 등의 일을 겸해 맡게 하되 예전 봉상시가 맡았던 기공, 증식, 교악 등의 일은 예조로 이속시키고 예전 전농시에 소속되었던 노비는 적당한 전사시를 취급하고 그 밖의 것은 새 전농시에 이속시키는 것이 그의 사체에 합할 듯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성은 제품이며 거창은 제주이고 변두는 제기를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묘 나빌에 찬양하는 절차를 상언하다. 삼가 문헌 통고를 상고하건대 송태종 옹희 2년 11월에 조서하기를
사냥하여 친히 잡은 금수는 유사에게 주어 태묘에 천양하라 하였고 진종 한평 3년 12월에 사냥하여 잡은 여우 토끼를 태묘에 천향하고 그 나머지를 중서 추미로 내주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종묘 나빌에 천향하는 금수를 본조에서 전개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의흥부에 행의하고 계문하여 사냥해서 잡은 짐승을 전사시에 주어 천향하게 하되 향식으로 삼으소서.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소도군과 공순군의 묘소에 딸린 토지에 쓰는 조세를 거두지 말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 내빙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을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으나 유노치 않다. 신등은 듣자오니 밝은 임금은 간함을 막지 않고 듣는 것을 넓혀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든 말을 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감히 난적을 주토해야 된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어 기필코 윤호를 얻은 뒤에야 그만두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일에 한두 번만이 아니라 청을 살피시고 신등에 맞지 않는 뜻을 궁구하시어 민무구 민무질 윤목 이빈 강사덕 유기 조희민 등을 극형에 처하시면 한나라 신민의 바라는 바를 쾌하게 하시고 후세 난적의 마음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박은을 서북면 도순 문찰리사로 삼다. 서북면의 호급 둔전의 분급을 면제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서북면 일도가 사신의 왕래로 인하여 피폐하기가 더욱 심하니 청컨대 호급 둔전의 지출을 면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정도전 이건 등의 노권을 추탈하고 가산을 정몰시키고 조박의 자손을 검고하다. 조박의 노권을 추탈하고 그 자손을 검고하게 하였으며 정도전 이건 장지와 심효생 오몽을 의 노권을 추탈하고 그 토정과 장획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수한 대략에 이르기를 신하의 죄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죄는 마땅히 중전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평원군 조박은 다행히 전하의 인친으로 인하여 훈신의 열에 참여를 하고 그 지위가 제보에 이르렀으니 총령을 입은 것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족친 유시의 아들 불로를 상왕의 아들이라 거짓 이끌어 궁중에 들이고 원자로 삼기를 청하였으니 상왕께서 아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거짓 일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시민들이 모두 전하에게 기부하는데 조박만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불귀한 일을 곧 도모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불측한 죄는 마땅히 죄에 의해 처치해야 할 것인데 그 몸이 이미 죽었으니 이것이 신등이 통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 몸이 살고 죽는데 관계없고 때가 옛과 이제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사로 하여금 관을 베고 그 집을 헐어서 못을 파며 또 자손을 검고하고 노권을 거두며 가산을 정몰하여 후레에게 보이소서 하고 또 상수하기를 공신의 의리는 마땅히 사직을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토정과 노비로 상을 주어 그 자손을 넉넉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남은 정도전 이건 심효생 장지와 오몽을 등은 서어른 어린 아이를 끼고 종실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신극내는 난적에 당부하여 종지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모두 사직을 신하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토정과 장획을 영구히 주어 처자를 후하게 기르게 할 수 있습니까? 청컨대 토정과 장획을 거두어 구경에 충당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큰일이니 내가 대신을 보고 잘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상서하였다. 전일에
아렌바 불괴를 엄모하여 금장의 계책을 양성한 민무구 민무질 윤목이빈 등은 전형에 의하여 처치하여 대중의 마음을 쾌하게 하시고 이성으로 종사를 옮기고자 한 조박은 관을 베고 집을 헐어서 못을 파고 그 자손을 금고하고 노권을 회수하여 가산을 정몰하소서. 그리고 난신과 교교를 하여 종지를 전삭하기를 꾀하는 자는 신극내이고 어린 서을을 협보하여 종사를 무너뜨리기를 꾀한 자는 남은 정도전 이근 심효생 장지와 오몽을이니 모두 공신의 토전과 장획을 해수하여 국용에 충당할 것을 신이 일찍이 통분하여 여기어 조목조목 아랜 것입니다. 전일에 전하께서 지신사 안등으로 하여금 전지하시기를 대신과 더불어 자문하여 시행코자 하니 미봉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물러와 생각하니 상황이 아랜 것은 신등만이 오늘날의 억견이 아니라 정부 공신 대간 백사가 이미 일찍이 여러 번 청하했으니 유윤을 입지 못하여 밤낮으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대신과 의논한 연후에 시행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전일에 신청한 것에 따라 유사에 명하여 조목조목 단죄하소서. 또 예전에 거짓 이성으로 정유를 빼앗기를 도모한 것이 경사에 상고하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불로가 상왕의 아들이 아닌데도 친아들이라고 속여 말하여 임의로 궁중에 들여보냈으나 상왕께서 곧 아들이 아니라고 해를 가르켜 해명하셨으니 맹세하셨으니 어찌 신등만이 들었을 뿐이겠습니까? 나라 사람들도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밖에 두어서 머리를 보존하게 하였으니 조박 같은 누리가 후일에 다시 생기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불로가 상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게 보시고 아울러 극형에 처하여 친탈을 도모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조방은 성품이 본래 추솔하여 상왕께 청하여 불로를 봉하여 원자를 삼고자 하였다. 바야흐로 그때 내가 몹시 위한 지경에 처하여 몸둘 바가 없어서 불로가 아들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나 상왕께서 자식이 아니라고 맹세하였다. 또 박포가 가만히 회안을 깨어 거사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여기에 이른 것이다. 또 불로를 상왕께서 이미 아들로 삼지 않았고 하물며 실제 아들이 아니니 어찌 의심하겠는가. 조박은 노권을 추탈하고 자손을 금고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든 것은 남은이 선창한 것이다. 정도전은 비록 모액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 땜이 음흉하고 간사하니 도전이라 이하 이근 장지와 심효생 오몽을은 그 토전과 노비를 환수하라. 그리고 신극례는 비록 왕자의 글씨를 찢었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본심이 아니고 왕자가 화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본심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 어떻게 죄를 주겠는가 하고 드디어 해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장획은 노비이고 추솔은 거칠고 까불어서 차근차근하지 못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1일 무호 첫번째 기사. 해운정에서 위사 16인에게 화를 쏘게 하다. 해운정에 좌기하여 위사 16인을 시켜 관역을 쏘게 하였는데 대우군 홍상직 등 2인이 쏜 것이 200보를 지났으므로 각각 활 하나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1일 무호 두번째 기사. 사요권 부사 최운에게 6차의 진엄마 500피를 요동으로 암령케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1일 무호 세번째 기사. 요동도사의 지휘 방준이 의주에 와서 마피를 재촉하니 오진을 보매 무마시키다. 오진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인하여 저포 20피를 주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1일 무호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제차 신극례 등의 주여를 청하였으나 윤호치 않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1일 무호 다섯번째 기사. 조세 징수의 완화 및 호패법 강화 등에 관한 좌아 헌납 송희경 등의 편의 사이. 그 소의 대강은 이러하였다. 3대와 한나라가 그 영년이 많았던 것은 800년이고 적은 것은 400년에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은택으로 인심을 결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뒤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것은 60년, 적은 것은 겨우 20년이었으니 이것은 모두 백성에게
원망을 샀기 때문에 그 근본이 단단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무진년 회군하던 때에 인심이 지극히 어진 사람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태조께서 포악한 것을 금지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처음으로 방가를 세우셨으며 무인년 정사하던 때 날에는 인심이 지극히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전하께서 흉당을 추토하여 대위를 바루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고금 천하 국가의 칠한 흥망이 오직 군사의 성함과 저축의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향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영명한 작품으로 경사를 널리 보시고 고금 칠한 흥망의 자취에 대해 깊이 살피시고 빠트림이 없으신데 오늘날에 있었으만 인심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몇 해 전부터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쳐서 공사의 저축이 모두 넉넉지 못하고 하물며 금년에는 수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세전에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군량의 준비를 염려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식량을 족하게 하려 하니 각도의 감사가 국가에서 염려하는 것을 알고 전지를 다품할 적에 식을 취하기를 조금 많게 하여 백성들이 이미 실망하고 있는데 또 경찰관을 보내어 둔전의 조를 거두고 이창의 환자를 징수하니 경찰관이 된 자가 오직 직책을 다하는 것만 생각하고 민생의 휴척은 돌보지 아니하여 징수하고 독촉하기를 심히 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있는 자는 조석거리까지 모두 실어다 바치고 곡식이 없는 자는 집안의 가산을 팔아서 바치는데 심한 자는 농우와 토종까지도 모두 바칩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이들 백성들이 장차 입을 닫고 배를 줄이며 부역에 이바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처자를 이끌고 곡식이 있는 곳으로 나가겠습니까? 말을 하자면 가히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한 절호에 대해서는 일족을 추심하여 물리기도 하고 혹은 이웃에게 징수하니 이것은 공공한 백성의 입안의 먹이를 빼앗아서 국가의 군량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가위를 통곡할 일입니다. 자고 이래로 백성이 근심하고 욕망하는데 국가가 편안할 일은 없습니다. 수나라가 난구창에 저축하였는데 이밀이 이것을 의뢰하였고 당나라가 대영고에 축적하였는데 주자가 이를 썼으니 대저 양식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강제로 거두어서 민생을 고나게 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일 국가에 변이 있어 피곤한 백성들을 몰아 적에게 나가게 한다면 어찌 윗사람에게 친하게 하고 어른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무왕의 맹진의 맹세에 이르기를 수는 억만의 오랑캐가 있으나 오직 억만의 마음이요 나는 신삼천이 있으나 오직 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무왕으로 법을 삼지 않으십니까? 신등은 원컨대 곡식이 없는 백성이니 타간 조민은 일체 모두 독촉하는 것을 정지하여 풍년을 기다리고 도망한 백성에 대해서는 일족이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것을 일체 모두 정지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어진 은혜를 베풀어 민생을 평케하소서. 또 전남 풍가는 비록 관작의 이름은 있으나 담석의 저축도 없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모두 풍마에 지쳤는데 또 풍미를 거두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신등은 원컨대 전지를 받은 것이 없는 전남 관원은 연호의 예에 따라서 거두고 전지를 받은 자는 그 직지를 논하지 말고 받은 전지의 수에 따라 거두소서. 그리고 무비에 이르렀으나 오늘날의 건무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각도의 감사나 절제사가 모두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니 가을부터 겨울이 지나기까지 군용을 점거하기를 자세히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충직하고 무사를 아는 자를 가려서 말 한 피를 주어 보내어 사마 갑병의 허실을 보고 감사를 절제사의 능부를 살펴서 위에 아래게 하여 그 출처를 밝힌다면 좋기 장수가 힘쓰고 군사가 강하게 되어 향하는 곳마다 대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대신을 보내어 종관을 거느리고 군현을 소란하게 하며 백성들을 피로하게 한 연후에야 무비가 정하게 되겠습니까? 원컨대 순차를 보내는 것은 정지하여 군현을 편안케 하소서. 또 신등은 초야에서 생장하여 민간의 일을 안지가 오래입니다. 백성이 항산이 있고 항심이 있는 자는 그 고을에 호적을 붙여 부역에 이바지하지만 항산도 없고 항심도 없는 자는 금년엔 남쪽 고을에 호활한 자에게 숨고 명년엔 북쪽 고을의 향원에 옮겨가 똑같은 국민이면서도 징세와 부역을 못 피하니 간사한 백성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대신을 보내어 호수를 매질하여 그 사람을 찾아내어 그 이름을 호적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이미
항심이 없어 오늘의 호적에 이름을 붙이고 명일에 유리하여 도망하니 안각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군액을 번잡하게 할 뿐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안팎에 영을 내려 모두 호패를 주고 호패가 없는 자는 조사하여 죄를 주면 전일에 유리하여 도망한 자는 모두 호패를 받으려고 오늘에 자수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보고 노하여 하윤, 성성린, 조영무 등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국가에서 식량을 족하게 할 방도를 강구한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닌데 어찌 갑자기 식량을 족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창국식을 꼬간 것을 거두어 군자를 비축하자는 것이지 새 법을 만들어 거두자는 것이 아닌데 어찌 입안에 먹이를 빼앗는다고 말하는가? 수나라 당나라의 참놈은 모두 유일의 공복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니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째서 수당을 끌어대어 말하는가? 지금 삼국의 변이 있고 국가에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 특별히 군량을 준비하는 것이지 대지나 조수, 환관, 궁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간간히 이를 말하는 데는 비록 마땅히 박절하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없는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정부에서 말하기를 간신히 말이 비록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일 지금 용서한다면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가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정부 대언에게 명하여 송희경 등을 불러 힐문하니 송희경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의 뜻은 새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비록 일찍이 구워갔다 하더라도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만일 다 징수한다면 백성들이 장차 끼니를 잃을 것입니다. 국가를 가진 자가 어찌 한가 저축의 많은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민심에 화한 것이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방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술을 주어 내어보냈다. 조미는 환자이고 담석은 담은 이석, 석은 일석으로 양의 단위이다. 품마는 관은이 품등을 따라 내는 말이고 풍미는 관은이 품등에 따라 내는 쌀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판사, 감, 소감, 판관, 주부 등의 관직을 두다. 제용고를 승격시켜 감고를 만들어 나라의 탕장을 맡게 하였는데 질이 낮고 인원이 적으므로 인영부 사윤을 혁파하여 판사를 삼고 예문관 직제학 한 사람으로 감을 삼고 승영부 소윤으로 종부시 부령으로 소감을 둘을 삼았다. 그리고 고사를 고쳐 판관으로 하고 부사를 주부로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문화와 이저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윤호치 않다. 이문화의 일은 과우로 인한 것이고 이저는 이미 외방에 안치하여 출입을 금하였는데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청주부사로 배임하지 않은 판통리문사 강택을 삭직하고 정주에 부처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인주의 좌우의 친근한 신하는 마땅히 충근 성각한 선비를 가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건대 강택은 본래 비천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한각 강씨의 일가이기 때문에 이제에게 아부하고 영모에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천주를 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머리를 보존하고 벼슬이 산품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엄난 간사하고 방종하여 그 직사를 거칠고 게을리하니 이것은 불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정주에 있어 여러 해 동안 귀근하지 못하였는데 청주 부사를 제수하였으니 마땅히 곧 취임하고 인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진실로 자식으로 즐거운 일인데 굳이 사양하여 면하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불효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고 하였는데 불충불효한 사람을 좌우에 두고 친근히 하시니 신등이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빌건대 직첩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래에 보이소서 하니 곧 이 명령이 있었다. 헌사에서 다시 그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으로 징계에 충분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윤목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청컨대 전 형을 바루어 악의 뿌리를 영원히 제거하소서 하니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수전패를 도성 위로 개정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무사를 훈련관에서 사취하도록 하고 예조의 시취법을 상정토록 명하다. 의형부에 명하기를 나라에 비록 상이 있으나 무비는 피할 수 없으니 오는 봄에 내가 친히 무예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미 시험에 합격한 자와 여러 무사를 달리고 쏘는 것을 익힐 뿐 아니라 마땅히 무경을 강하여 합격한 자는 많고 적은 것을 구애하지 않고 문과의 예에 의하여 서용하겠으니 훈련관으로 하여금 완전히 그 일을 맡게 하라 하고 드디어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건원능에 제사하고 명년에 무과 중시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보이다. 임금이 친히 건원능에 제사하고 예가 끝남에 악차에 들어가 수령관 유창에게 이르기를 군사라는 것은 불의에 대비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예전의 진유는 모두 무사를 겸하였었다. 하물며 지금 천하에 군사가 일어나서 한두 해 안에 평정될 것이 아니니 어찌 방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명년에 무과 중시를 행하려는 뜻을 말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지사여권사 강방우에게 7차의 진헌마 154피를 요동으로 암양케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각도 연해에 안치한 외인을 내륙으로 옮기도록 명하다. 육지를 깊고 먼 각 고을로 옮기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동서북면의 군용을 정리하여 점거할 것을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도류형에 해당하는 안노생 전목, 허조, 유용생, 손흥종 등을 차등적으로 감형하다. 차등 있게 용서하였는데 안노생 전목은 고신우를 도로 주어 외방에 종편하게 하고 정수홍, 박안신, 김섭, 탁신, 허조, 김삼은, 조서로 등 13인은 외방에 종편하게 하고 이백지 등 8인은 모두 경외에 종편하게 하고 전원, 이숙명, 유용생, 허성량, 손홍정, 조말통 등 36인은 외방에 종편하게 하고 이지승은 본향에 안치하였다. 의정부에서 말하기를 조수나 손효정, 이은 등 정상을 알고 숨겨준 자와 이지승은 석방하여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니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윤목, 불로 등의 죄를 청하다. 신등이 잇따라 봉정을 올렸으나 명령을 기다린 지가 여러 날이 되어도 유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기다리라 하였다. 이 명덕이 아래기를 신등이 아랜 윤목, 불로 등의 일은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만일 밝게 바르지 않는다면 상불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요. 강상이 바르지 못한 것이 두 가지이며 나라에 외환이 있고 적신이 널려 있어 국세에 편치 못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관계 에게 혜택을 주어 양민을 해치는 것이 예전의 유훈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해가 남에게 미치니 네 가지입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다시 윤목 등의 죄를 청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건주의 지휘 동맥 가천목 아가가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니 후하게 대접하다.